안녕하세요. 리눅스의 마지막 강의 2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과정의 가장 마지막으로 FTP 서버 구축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는 FTP 서버를 구축하고 그것에 관련된 설정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SFTP 서버 구축. VSFTP란 레드햇 FTP를 비롯한 ftp.gnu.org 또는 ftp.susa.com 또는 rpmfind.net, ftp.kd.org, ftp.gno.org 등 많은 유명한 리눅스 FTP 사용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안이 강력하면서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FTP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보안, 성능, 그리고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VSFTP들을 설치하는데요. RPM인 경우 rpm-ivh 파일명 이 명령으로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존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노드뎁스를 통해 강제로 인스톨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소스 파일인 경우 첫 번째 단계인 gz 파일인 경우는 압축을 풀어주고 그 압축을 푼 것을 환경 설정을 통해 configurator 명령을 통해 환경 설정을 하며 make와 make install을 통해 바이너리 파일 생성하고 명령을 실행해서 인스톨 해주면 되겠죠. 그러한 단계로 소스를 컴파일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make install을 통해 서비스 파일 도마에 설치되도록 했고요. vsftp.conf 파일 설치를 하기 위해 예제 파일을 etc 밑에 복사하는, 즉 지금과 같은 cp를 통해 example internet site vsftp.conf를 etc 밑에 복사해 줍니다. 세 번째, vsftp 서버 실행. vsftp 서버의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 VSFTP 서버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VSFTP 운영 예제의 테스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SFTP 데모는 XINETD 데모에 의해서 작동하는 인티드 모드 방식 또는 XINTD 데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독립 모드, 스탠드얼론 모드 방식에 의해 작동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VSFTP 데모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드얼론 모드로 데모를 띄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이때 스탠드얼론에서도 RPM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인지 또는 소스 컴파일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RPM 패키지 사용자를 보면 RPM 패키지 설치 시는 etc 밑에 init.d 디렉토리에 vsftpd 스크립트가 설치되므로 이 파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VSFTPD 데모를 독립 모드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지는 것과 같이 스타트 명령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죠. 만일 데모를 다시 띄우고자 한다면 종료시키고 다시 스타트시키는 리스타트 명령을 통해 데모를 띄우면 됩니다. 두 번째, 소스 컴파일 사용자인 경우 먼저 단계로 VSFTPD 소스 디렉토리에 example 밑에 있는 internet site noteties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vsftpd.conf 파일을 etc 디렉토리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컴파일 시에는 rpm 패키지 설치와는 달리 실행 스크립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vsftp 데모를 띄워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백그라운드로 띄워주는 것이 무슨 기호였죠? %, 기호였죠. %, 기호로 띄워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얘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ID 6784다라는 정보가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백그라운드 모드로 데모를 띄우지 않기 위해 백그라운드 모드에 VSFTP 데모를 띄우지 않으려고 할 때는 etc 밑에 init.d 디렉토리로 VSFTP 설정 파일을 복사하고 모드를 755로 변경해주면 백그라운드로 띄지 않고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netd 모드로 데몬 띄우기. 이건 역시 RPM 패키지 사용자에 따라 소스 파일 사용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RPM 패키지 사용자를 보면 지금 그림과 같이 etc 밑에 xinetd.t 디렉토리에 vsftpd xinetd 서비스 파일을 만듭니다. 만들어주는 부분에 간단한 문서이기 때문에 cat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etc 밑에 vsftpd 밑에 vsftpd.conf 파일에서 listen이라는 부분에 yes 설정이 있으면 이 설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xinetd 데모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는데 역시 etc 밑에 init.d 밑에 xinetd를 재시작하는 restart 명령을 통해 재실행하였습니다. 이 모두 역시 소스 컴파일 사용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첫 번째, etc 밑에 xinetd.d 밑에 vsftpd 파일을 disable을 no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다시 데모를 재시작하도록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드로 띄워보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vsftpd 서버 작동 유무를 체크하는데요. vsftp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FTP 서비스 21번 포트로 텔넷 접속을 시도해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FTP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경우는 21번 FTP 포트로 텔넷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escape 문자가 나온 후에 접속 응답 코드로 vsftpd 서버의 버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21번 포트로 텔넷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텔넷에 자기 자신의 21번 포트로 접속해라라는 명령을 했고 그것에 따라 try, 시도하여 커넥팅 되었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접속 코드 220으로 vsftp 서버의 데몬 버전이 1.2.0 버전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FTP 명령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와 패스 명령을 이용해 vsftp 서버의 익명 로그인을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익명 로그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 vsftp 데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점검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 방법은 FTP 서버에 로그인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는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전송은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vsftp 서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nested 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nested의 -a라는 부분, 그 중에서도 그리프, FTP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실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때 FTP 서비스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listen은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에 귀 기울인다는 뜻이고 데몬이 작동하여 언제든지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작동 유무를 체크하였고요. 이제 서버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관련 파일. 이 서버와 관련된 파일들은 지금 보여지는 표와 같습니다. 이 파일을 설정하는데요. 살펴보게 될 vsftp 옵션은 RPM 패키지 설치 시 설치되는 이 config 파일에 있는 옵션을 기준으로 도움말을 참조해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tc 밑에 vsftp.ftp users 이 부분은 vsftp 서버에서 로그인할 수 없는 사용자 목록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RPM 패키지로 설치하였을 때만 생성되어지며 etc 밑에 pam.d 디렉토리에 있는 vsftp pen 모듈에 의해 이 파일에 열거된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그인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계정으로 이 파일을 한 줄씩 넣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템을 통해 사용자의 로그인을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모듈 파일입니다. RPM 패키지 설치 시에는 생성되지만 소스 설치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설치 시 실명 접속 서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이 파일을 생성해 주어야 하고 vsftp.conf 파일에 PAM 서비스 네임을 vsftp 옵션을 추가해 주어야 실명 접속 시에만 이 모듈에 의해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인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etc 밑에 vsftp.user_list vsftp.conf 파일에서 user_list_deni 값이 no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파일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yes로 설정되어 있다면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게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user_list_deni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vsftp 데모는 xinetd 데모에 의해 작동시킬 수 있고 독립 모드로 데모를 띄울 수 있는데 이 파일은 vsftp 데모를 독립 모드로 작동되도록 실행하는 스크립트 파일로 부팅 시 자동으로 데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파일은 오직 RPM 패키지 설치 시에만 설치되어지고 소스 컴파일에는 vsftp 데모를 독립 모드로 작동시키고자 한다면 이 파일을 복사하거나 생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vsftp 데모는 xinetd 데모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하고자 할 때 필요한 xinetd 서비스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오직 소스 컴파일 시에만 설치되어 반대죠. 지금까지는 RPM에 의해서만 설치되었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vsftp 이 파일은 소스 컴파일 시에만 설치되어지고 독립 모드로 데모를 띄울 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의 disable 옵션 값이 반드시 no로 설정되어 있어야 inetd 모드로 ftp 서버가 작동하게 되고 이 설정 값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vsftp.conf의 실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익명 ftp 접속. vsftp.conf 설정 파일은 주로 익명 ftp 접속을 위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vsftp 데모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너미너스 ftp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계로 RPM 패키지 설치 시 바에 ftp pub 디렉토리가 생성되어지지만 소스 설치 시에는 익명 접속의 기본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 ftp pub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vsftp.conf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하는데요. 익명 접속 서버 설정 예제 파일을 cd에서 복사해서 ftp.conf 파일로 제공되어지거든요. 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vsftp 데모를 etc 밑에 init.d 밑에 vsftpd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띄워줍니다. 지금과 같이 형태로 띄워주는데 이 명령은 세 가지가 있죠. 스타트, 리스타트, 스탑. 네 번째, 다운로드 테스트하기 위해 바 밑에 ftp 밑에 pub 디렉토리에 바 로그 메시지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고 chmod644 즉 퍼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업로드 테스트를 위해 간단히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파일을 만들어 ncftp 프로그램으로 로컬호스트의 vsftp 서버에 접속하여 방금 만들어줬던 그 단계에 복사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또는 테스트 파일을 업로드해 봅니다. 업로드하고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다운로드를 확인하기 위해 ls라는 명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 FTP 접속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익명 접속이 아닌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존재하는 계정으로 vs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sftp.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etc 밑에 pam.d vsftp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파일이 없다면 vsftp 파일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can 명령을 통해 이 파일을 만들어줬죠. 몇 줄 안되기 때문에 vi 에디터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역시 데모를 재실행합니다. 설정 변경되어진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리스타트 시킨 거죠. 네 번째 단계로 텔넷을 이용하여 21번 포트로 접속한 후 유저와 패스 명령 이용해 실명 접속이 되는지를 간단히 체크해 봅니다. 세 번째, 익명과 실명 동시 허용 설정. 앞서 살펴본 익명과 실명 접속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서버를 꾸미는 예제를 살펴봅니다. 공개 FT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쉘 계정 사용자들에게는 실명 접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필요한 설정일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vsftp.conf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합니다. 두 번째, vsftp 데모를 다시 띄워 설정 변경된 것을 인식시켜주고요. 세 번째, 텔넷을 이용해 21번 포트로 접속해 역시 유저와 패스워드로 익명과 실명 접속이 각각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가상 사용자 접속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사용자 설정은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존재하는 실제 계정이 아닌 임의로 만든 가상 계정으로도 vs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상 계정을 게스트 언더바 유저네임 옵션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실제 계정과 짝을 이뤄 가상 계정이 그 실제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가상 사용자 설정은 FTP 서버에 접속 시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을 보여주는 공개 FTP 서버와는 달리 디렉토리와 파일 목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서비스 가능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단계로 첫 번째, 사용자 정보 파일 생성을 보면 etc 밑에 디렉토리에서 logins.txt라는 파일에 가상 사용자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한 줄로 추가해 사용자 정보 파일을 만듭니다. 2개 이상의 가상 계정이 설정하고자 할 때는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계정과 패스워드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logins.txt 파일을 다음과 같이 dbload라는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만약 이 명령이 없을 때는 db4 utility 4.0.14 20i386 rpm이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스톨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여 vsftp_login.db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파일에 퍼미션을 600으로 부여하며 login.txt라는 파일을 삭제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 pam.d 디렉토리에 ftp pam 인증 모듈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가상 계정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실제 계정 하나를 만듭니다. 여기서 생성된 실계정의 경로가 가상 계정의 홈 디렉토리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음 단계로 etc 밑에 있는 conf 설정 파일을 생성합니다. 일곱 번째, vsftp 데모를 다시 띄운 후에 21번 포트로 접속해 유저와 패스 명령으로 가상 계정이 로그인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가상 사용자 접속 설정은 성공입니다. 홈 버추얼 유저 디렉토리에 바 로그 메시지 파일을 복사하고 소유권을 이것으로 변경하고 허가권을 644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FTP 프로그램으로 로컬호스트에 접속해서 정말 가상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합니다. 이 로그인 한 후에 ls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홈 밑에 버추얼 유저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과 같이 다운로드와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파일에 대한 것을 정보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ls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급 가상 사용자 접속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TP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일부 사용자에게는 다운로드만 허용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는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에 허용해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후자의 경우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이겠죠. 그래서 앞에 보았던 가상 사용자 설정을 가지고 dhgame이라는 계정을 통해 파일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오직 다운로드만 가능하도록 하고 FTP 어드민 계정은 다운로드 및 업로드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계정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DHKey 관련된 계정과 FTP 어드민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logins.txt라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세 번째 단계로 vsftp 설정 파일이 위치할 디렉토리를 생성하며 가상 사용자 접속에 필요한 설정 파일에 user_config_dir라는 옵션을 추가하여 사용자 설정 파일 옵션을 사용할 것을 명시해 줍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죠. 옵션 추가. unknown world readable only라는 것을 no 옵션을 넣어 추가합니다. 여섯 번째로 쓰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업로드하는 것이 쓰기 권한이죠. 쓰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FTP 어드민 계정에 대한 설정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데모는 다시 띄워줍니다. 띄워준 데모를 통해 vsftp 서버에 접속해 DHKey 계정과 FTP 어드민 계정으로 각각 로그인해서 etc 밑에 있는 이슈 파일을 다운로드와 업로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 FTPD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 FTP 서버 프로그램은 보안성을 갖춘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과 유사함을 가진 FTP 서버 프로그램으로 강력하고 보안이 우수하고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의 한국 리눅스 배포판이나 맨드레이크 리눅스 등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일 환경 설정 파일 제공. 프로 FTP 서버의 환경 설정은 etc 밑에 proftp.conf 파일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파일 내용들은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과 흡사한 형태로 지시자들을 제공하여 하나의 환경 파일로 서버 전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접근 제한인 .ftp 액세스 제공. 아파치 웹서버의 .ht 액세스 사용자 접근 설정 파일처럼 디렉토리마다 .ftp 액세스 설정 파일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디렉토리 접근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중 버추얼 FTP 운영을 가능하며 FTP 서버 작동을 데몬으로 작동시킬 수 있고 INETD 서버로 선택해서 작동시킬 수도 있고 서버 운영 모드에 따라 서버 속도와 시스템 자원 이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WUFTP 서버와는 달리 익명 FTP 루트 디렉토리는 특정한 디렉토리 구조와 시스템 바이너리 또는 기타 시스템 파일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보안이 상당히 취약점을 주는 사이트 exec라는 명령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FTP는 언제든지 외부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유니스의 퍼미션 또는 소유권으로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모드 레티오 모듈을 추가로 설치하면 업다운로드를 비율제로 고급 FTP 서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FTP를 설치하는데요. 이건 역시 RPM인 경우는 그 부분에 패키지를 설치하는 IVH 옵션으로 그리고 프로 스탠드얼론 이 부분에 두 가지를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소스 컴파일인 경우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파일인 경우 압축을 해제하고 그곳에 가서 컴파일 환경 설정을 하는 .configurator 명령을 실행하고 make compile, make install compile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서버 환경 설정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RPM 바이너리 패키지 설치 시와 소스 컴파일 설치 시 프로 FTP 서버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잘 구별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RPM 패키지 설치 시에는 etc 밑에 proftp.conf, 소스 컴파일 설치 시에는 유저의 로컬에 proftp etc proftp.conf에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치한 proftp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 proftp 데모는 proftp.conf 환경 설정에서 서버 타입 지시자에 의해 스탠드얼론 또는
INETD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로 프로FTP 서버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스탠드얼론 작동 모드로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스탠드얼론 작동 모드로 프로FTP 서버를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프로FTP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소스 컴파일 설치 시 프로FTP 바이너리는 유저 밑에, 로컬 밑에, 프로FTP 밑에 SB면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행 환경 변수에 이 디렉토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반드시 절대 경로를 지정해 주거나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패스 환경 변수를 지정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프로FTP 데몬을 띄우고자 한다면 다음 화면과 같이 세 번째 있는 이미지와 같이 처리해주면 됩니다. 우선 떠있는 프로FTP를 프로세스들을 죽이고 프로FTP 명령을 통해 실행시키면 되죠. 여기서는 리스타트를 쓰지 않는 것은 스타트, 리스타트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서 자체를 죽이고 다시 실행시키는 명령을 한 겁니다. RPM 패키지에는 프로FTP 대면을 실행시켜주는 스크립트를 etc 밑에 init.d 디렉토리에 제공해 주므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디문을 떼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타트, 스타트, 스탑이라는 명령 옵션을 사용할 수 있죠. 소스 컴파일 설치 사용자를 위한 프로FTP 스크립트 파일은 etc 밑에 init.d 밑에 디렉토리로 cd에 있는 서버 밑에 ftpz 디렉토리 제공되어진 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FTP 데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텔레포트 21번 포트로 접속해보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이 접속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NETD 슈퍼 데몬으로 서버 실행. 이 작동 모드로 프로FTP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 파일인 proftp.conf 파일에서 서버 타입의 지시자의 값을 INETD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시 스탠드얼론도 마찬가지였죠. etc 밑에 xinetd.d 디렉토리에 xintd 슈퍼데몬을 위한 etc 밑에 xinetd.d 디렉토리에 xinetd 슈퍼데몬을 위한 프로FTP 설정 서비스 파일이 있어야 하고요. 소스 설치 시 또는 RPM 패키지 설치 시에는 xinetd 데몬용 서비스 파일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프로FTP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위에 지금 첫 번째 있는 이미지와 같이 소스 컴파일 설치 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RPM 패키지 설치 시에는 서버 옵션으로 명시된 in proftp 파일의 위치를 유저 sbin 디렉토리로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xinetd 데몬을 다시 실행하게 하면 xinetd 데몬에 의해 프로FTP 데몬이 작동하게 되므로 지금과 같이 재실행되도록 처리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런 후 21번 포트로 텔넷 접속을 시도해 데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있는 명령이죠. 텔넷의 명령으로 로컬호스트 자신이기 때문에 21번 포트로 접속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FTP와 FTPD 서버에 대해서 VSFTPD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VSFTPD 서버와 프로FTP 서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강의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